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책은요. 론다 번의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제가 전에 이제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비밀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얇은 책인데 이 시크릿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왜 제가 이 시크릿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책이 굉장히 많이 읽혀진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오프라 윈프리 쇼, 혼피를 마비시키고 뭐 해리포터를 묶어버린 세계인이 경탄하고 있는 바로 그 책. 뭐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 뭐 교보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1위, 뭐 타임지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의 선정, 뭐 이렇게 굉장히 이 책을 소개하는 문구들이 화려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기대를 갖고 책을 이렇게 읽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하고 실제로 적용해 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책이건 나한테 실제로 적용해서 내가 그 효과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튼 이 책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선풍적인 열풍을 일으킨 책인 것만은 이제 확실합니다. 이 책의 저자 론다 번은 전 세계를 휩쓴 다큐멘터리 영화 시크릿을 제작해서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꾸고 세계적인 움직임에 불을 붙였습니다. 같은 해에 도서 시크릿도 출판이 되었고요. 시크릿은 5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이번 세기에 들어 최장기 베스트셀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책에 어떠한 비밀이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ecret. 수세기 동안 단 1%만이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 역사상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비밀을 찾아 헤맸고 이 비밀은 구정과 문학과 종교와 철학에서 단편적으로 전수되었다. 이제 최초로 비밀의 모든 조각을 하나로 묶어 당신의 인생을 뒤바꿀 마법 같은 법칙을 공개한다. 이 책에서는 독자는 돈, 건강, 인간관계, 행복 등의 인생의 모든 면에서 비밀을 활용하는 법칙을 배울 것이다.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숨겨진 힘을 이해하기 시작할 터이고 그리하여 모든 측면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되리라. 이 책에서는 비밀을 활용해 건강과 부와 행복을 거머쥔 현대의 대가들에게서 얻은 지혜가 담겨 있다. 그들은 이 책에 담긴 지식을 적용해서 질병을 내쫓고 막대한 부를 쌓고 장애를 극복하고 불가능하다 여길 만한 일을 성취한 멋진 이야기들을 들려줄 것이다. 비밀이 드러나다. 비밀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게 해준다. 행복이든 건강이든 금전이든. 당신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되고 하고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는 상관없다.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가? 더 성공하기를 바라는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은 인생의 커다란 비밀이다. 과거에 비밀을 알던 지도자들은 자신의 힘을 지키려 하고 나누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밀을 알지 못하게 했다. 사람들은 단지 단조로운 일상만 되풀이해야 했다. 비밀이 소수에게만 알려졌기 때문에. 역사를 살펴보면 이 비밀을 탐낸 사람도 많았고 이를 세상에 퍼뜨릴 방법을 찾는 사람도 많았다.
나는 수많은 기적을 지켜봤다. 경제적인 기적,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 정신이 치유되는 기적,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 등. 내 인생의 모든 성공은 비밀을 적용하는 법을 안 덕분이었다. 비밀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아마 궁금할 것이다. 비밀이 대체 뭔데? 라고 중얼거릴지도 모른다. 이제 내가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겠다. 우리는 모두 무한하고 유일한 힘에 따라 움직인다. 모두 정확히 똑같은 우주 법칙을 따라간다. 우주에 흐르는 자연 법칙은 매우 정확해서 우리가 우주선을 제작하고 사람들을 달에 보내고 우주선이 착륙할 시간을 극히 섬세하게 예측할 때 법칙이 맞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비밀이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한다. 당신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당신이 끌어당긴 것이다. 당신이 마음에 그린 그림과 생각이 그것들을 끌어당겼다는 뜻이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 끌려오게 된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실체이며 끌어당기는 힘이다. 세상에 왔던 위대한 스승들은 모두 끌어당김의 법칙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법칙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나 로버트 브라우닝, 윌리엄 브레이크 같은 시인들은 이런 내용들을 시에 담아서 표현했다. 루이 비히, 반 베토벤과 같은 음악가들은 이를 음악으로 표현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예술가들은 그림으로 나타냈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랄프 waldo 에머슨, 피타고라스, 프란시스 베이컨경, 아이작 뉴턴경, 요한 볼프강 폰 게테, 빅토르 위고 같은 사상가들은 글과 가르침에 이를 담았다. 이 사람들은 부류의 명성을 얻었고 전설 같은 그들의 삶은 수세기를 이어져 내려왔다. 이 법칙은 태초부터 존재했다. 언제나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우주의 모든 질서와 당신의 삶의 매 순간을 결정하고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시시콜콜한 일을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이 법칙이다. 당신이 누구이고 어디에 있든지 끌어당김의 법칙은 삶의 모든 경험을 빚어낸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행되게 하는 존재는 바로 당신이다. 당신은 생각으로 이 법칙을 실행시킨다. 1912년 찰스 헤넬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온 우주가 의지하는 가장 위대하고 정확한 법칙이라고 설명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비밀을 활용하여 풍족해졌다. 풍요와 부에 관해 생각하고 그와 상반되는 생각은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 생각에 반응한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바라보는 가장 쉬운 관점은 나 자신을 자석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자석은 물체를 자신에게 끌어당긴다.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이다. 당신 안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자기력이 깃들어 있고 그 헤아릴 수 없는 자기력은 바로 당신 생각을 통해서 방사된다. 기본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뜻이다. 물론 여기에서는 생각 차원에서의 끌어당김을 이야기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생각하면 그와 비슷한 생각들이 당신에게 끌려오게 된다. 당신이 직접 경험했을 만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됐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는가? 이는 당신이 어떤 생각에 몰입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곧바로 그와 비슷한 생각이 당신에게 끌려왔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원하는 대상을 집중하여 생각하고 그 대상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주에서 가장 커다란 법칙인 끌어당김의 법칙이 발동하게 된다. 당신은 자신이 가장 많이 되고 싶어하는 존재가 되고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지금 당신의 삶은 지난날 당신이 한 생각들이 현실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물이다. 과거의 한 생각 중에는 훌륭한 생각도 있고 그렇지 못한 생각도 있다. 누구나 자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당신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알아보기란 어렵지 않다. 당신이 뭘 경험했는지 살펴보면 드러나므로. 지금까지는 그랬다. 이제는 비밀을 배우고 있으니 알고 나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나타날 것이다. 게다가 그 원칙은 고작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 이 강력한 법칙을 통해 생각이 실체가 되어 삶에 나타난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 이 말을 반복해보라. 이 생각이 당신의 의식에 스며들게 하라. 생각이 현실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에도 주파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생각은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가지 생각을 하고 또 하면, 예를 들어 세차를 모는 모습을 상상하고 필요한 돈이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하고 삶의 반려자를 발견하는 모습을 상상한다면 또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계속 상상한다면 그 생각에 해당하는 주파수의 파장을 계속해서 방사하는 셈이다. 생각은 자기 신호를 전송하여 비슷한 것이 되돌아오게 끌어당긴다. 지배적인 생각이나 마음가짐은 자석처럼 비슷한 것을 끌어당기는 법이므로 마음가짐이 어떠하든 그에 어울리는 조건이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생각은 자석이고 생각에는 주파수가 있다. 당신이 생각할 때 그 생각은 우주로 전송되어 같은 주파수에 있는 비슷한 것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전송된 것은 모조리 원점으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원점이란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보내는 전파는 당신의 인생과 이 세상을 만들어낸다. 당신이 송신하는 주파수는 도시와 국경, 이 세상 너머까지 전달된다. 온 우주에 퍼진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바로 당신의 생각으로 일어난다. 자신이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그리면 풍요가 나타날 것이다. 이 법칙은 시간이나 사람을 초월한다. 좋은 것을 끌어당겨라. 나쁜 것 말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왜 그게 계속해서 나타나는지 의아해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하는 생각과 말을 곰곰이 살펴보라. 법칙은 완벽해서 오류가 없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어떤 것을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것에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저 당신의 생각에 응답할 뿐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다. 사람을 가리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하지 않는다. 그저 당신의 생각을 받아서 그것을 당신 인생에 되돌려줄 뿐.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뭘 생각하든 그것을 되돌려준다. 당신이 원하는 대상에 생각을 집중하고 그 집중력을 유지하면
그 순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그 대상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아나, 아니 혹은 부정어를 처리하지 않는다. 당신이 부정어를 말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렇게 해석한다. 이 옷에 먹을 걸 흘리지 않으면 좋겠어. 이 말은 이 옷에 먹을 거 흘리고 싶고 다른 것도 흘리고 싶어. 이렇게 인식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파마가 잘못 나오지 않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파마가 잘못 나오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요. 지체되는 거 싫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지체되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부정어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라는 거죠.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잠들기 직전에 한 생각을 계속 되돌려 보낸다.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는 좋은 생각을 하라. 지금 당신이 하는 생각이 앞으로 당신의 삶을 만들어낸다. 당신은 생각으로 삶을 만든다. 항상 생각하니까 항상 창조하는 삶을 사는 셈이다.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대상, 바로 그것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리라. 무엇이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생각은 씨앗이고 수확물은 당신이 뿌린 씨앗에 의해 좌우된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을 창조한다. 뭔가에 대해 불평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불평할 일이 당신에게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누군가 불평하는 걸 듣거나 거기에 집중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동정하거나 그 사람에게 동의하면 그 순간 그 불평하는 상황이 당신에게도 오도록 끌어당기는 것이다. 마음의 힘. 당신이 마음속으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에게로 끌려간다. 스스로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물론 그게 문제지만 당신이 과거에 자신의 생각을 의식했든 그렇지 않았든 이제는 점점 많이 의식하고 있으리라. 이제 비밀을 알게 되면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 의식을 되찾게 되고 비밀을 알고 법칙을 알며 생각에 담긴 힘을 의식하라.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그리하여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다. 우주는 판단을 가리지 않는다. 삶은 우리의 주된 생각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존재는 없다.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기 시작하면 자신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겁내게 되기가 쉽다.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이 100배는 강력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단숨에 걱정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앞으로 오직 좋은 생각만 하겠다고 결심하라.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인식하고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하고 이 과정을 즐겨야 한다. 당신 자신이 바로 당신 삶의 걸작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다. 당신이 조각하고 있는 다비드상이 바로 당신이다. 마음을 지배하는 한 가지의 길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책에서 나오는 대가들은 예외 없이 날마다 명상을 한다. 비밀을 발견하기 전까지 나도 명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지 못했다. 명상은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생각을 평화롭게 하는 데에도 이로우며 몸에 기를 불어넣어준다. 더 좋은 건 명상하기 위해 시간을 따로 떼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3분에서 10분 정도 명상하면 생각을 평화롭게 하는데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도움이 된다. 자신의 생각을 인식하려면 나는 내 생각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의도를 밝히는 것도 좋다. 이 문구를 자주 말하고 자주 명상하라.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말한 대로 될 것이다. 당신은 가장 멋진 자신을 창조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가장 멋진 당신이 존재하는 가능성은 이미 가장 멋진 당신 주파수에 들어있다.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갖고 싶은지 결정하라.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 주파수에 파장을 보내면 비전이 현실이 될 것이다. 비밀에 접근하는 법. 끌어당김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다. 중력의 법칙처럼 공평하여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또한 정확하고 확실하다. 여기에 중요한 맹점이 있는데요. 여기 시크릿에서는 이제 그 내가 생각하는 걸 끌어와서 그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현실로 나의 생각이 발현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생각했는데 왜 내 생각한 게 현실로 실현되지 않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의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생각들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무의식에서는 그와 상반된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을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생각을 내가 감시하기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사람이 하루에 6,000가지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6,000가지 생각을 다 통제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행히도 이제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정이라는 겁니다. 감정을 살펴보면 자신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감정은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알게 해주는 멋진 선물이다. 감정은 자신이 뭘 생각하는지 재빠르게 알려준다. 감정이 갑자기 곤두박질 칠 때 생각해보라. 어쩌면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였는지 모른다. 그 감정은 소식을 들은 즉시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감정은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알려주는 즉각적인 신호이다. 당신은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인식하고 그 감정의 주파수를 찾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생각을 가장 빠르게 알 수 있기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감정이 있다.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 그리고 우리는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안다. 좋은 감정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쁜 감정이 생기면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우울, 분노, 원한, 죄책감, 이런 감정이 느껴지면 힘이 빠진다. 그것들은 나쁜 감정이므로 아무도 당신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려줄 수 없다. 어떤 순간 자신의 감정을 아는 것은 자신뿐이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자문해보라.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뭐지? 하루를 보내면서 자주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이 질문을 던지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기분이 좋아진다면 좋은 감정과 느낌이 왔다는 것이다. 흥분, 기쁨, 감사, 사랑 이런 감정을 날마다 느낀다면 어떨지 상상해보라. 좋은 감정이 찾아올 때 이를 기쁘게 여긴다면 그 감정과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 아주 간단하다. 지금 내가 무엇을 끌어당기고 있지? 답을 알고 싶은가? 지금 기분이 어떤가? 좋은가? 그러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 그렇게 하라. 기분이 좋아지면 동시에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기분이 좋다면 좋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 한계는 없다. 하지만 한 가지, 기분이 좋아야 한다. 게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 그게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니던가? 법칙은 참으로 완벽하다. 기분이 좋다면 목적지로 이어지는 길에 올라서 있는 것이다. 기분이 나쁘다면 목적지로 이어지지 않는 길에 올라서 있는 것이다. 당신이 하루를 지내는 동안 끌어당김의 법칙은 매 순간 작용한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미래를 결정하고 있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면 걱정과 두려움이 당신의 삶으로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기분이 좋을 때 당신은 틀림없이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강력한 파장이 흘러나와서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 더 많이 끌려온다. 기분이 좋은 순간을 포착하고 그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기분이 좋을 때 좋은 일을 더 많이 끌어당기고 있음을 기억하라. 당신은 생각하는 것보다는 느끼는 것을 받게 된다. 사람들은 감정만 바꾸면 하루 전체를, 심지어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하루를 좋게 시작하고 그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으면 어떤 일로 기분이 바뀌지 않는 한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계속해서 기분이 좋아질 상황과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된다.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경이적인 결과가 따라온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든 의식을 바꾸면 그걸 뒤엎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고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기에. 당신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우주를 창조한다. 비밀을 배워서 적용하기 시작한 후로 내 인생은 정말로 마법처럼 바뀌었다. 지금까지 당신은 삶이 힘겹고 전쟁 같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래서 법칙에 따라서 힘들고 전쟁 같은 삶을 경험했을 것이다. 지금부터 우주에 소리쳐라. 인생은 정말 쉬워. 정말 멋져. 온갖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당신이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는 진실이 있다. 그 진실은 바로 이것이다. 당신은 삶이 선사하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당신은 이를 본능적으로 안다.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창조자이고 끌어당김의 법칙은 원하는 것을 창조하게 해주는 멋진 도구이다. 마법 같은 삶의 무대에 온 근사한 당신 환영한다. 비밀을 활용하는 방법. 당신은 창조자이다. 자, 알라딘과 마술 램프를 생각해보라. 알라딘이 램프를 주워들고 먼지를 털자 지니가 튀어나온다. 지니는 늘 똑같은 말만 한다. 분부만 내리십시오. 이제 이 비유를 당신 삶에 적용해보자. 알라딘은 원하는 것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당신에게는 우주 전체가 바로 진이다. 이 멋진 이야기는 인생의 모든 것을 창조한 주체가 바로 당신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진이는 단지 당신 명령에 따랐을 뿐, 진이는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고 항상 깨어있어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인다. 진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전부 소원이라고 가정한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행동하는 건 역시 당신은 우주의 주인이고 진이는 당신의 종이다. 진이는 결코 당신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당신이 생각하면 진이는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려고 곧바로 우주와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와, 이 말은 너무 근사한 말이네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언제든지 들어줄 그 알라딘의 마술 램프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내가 제대로 이 램프를 써먹기만 한다면 나의 모든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창조의 과정. 이 책에 사용된 창조 과정은 성서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간단하게 3단계로 소망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준다. 1단계, 구하라. 첫 단계는 구하기다. 우주에 명령을 내려라. 당신이 뭘 원하는지 우주에게 알려라. 우주가 당신 생각에 응답할 것이다.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앉아서 종이에 기록해보라. 현재형으로 적어라. 뭐뭐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시작해도 좋다. 그런 다음에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적어라.
당신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바로 그것이 당신이 할 일이다. 명확하지 않으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당신 소망을 들어주지 못한다. 그냥 요청하라. 주문은 한 번만 한다. 창조 과정에서도 같다. 1단계에서는 당신이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하기만 하면 된다. 명확해졌다면 이미 요청한 것이다. 2단계, 믿어라. 두 번째 단계는 믿기다.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라. 나는 이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부른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라. 당신은 원하는 걸 이미 받았다고 믿어야 한다. 소원을 요청하는 순간 이미 당신 것이 되었다고 믿어야 한다. 완벽하고 철저하게 믿어야 한다. 안달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끼고 믿음으로써 그것이 당신 것이라고 주장하라. 그렇게 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이 상황과 사람과 사건을 움직여 소망을 이루어 줄 것이다. 3단계, 받아라. 세 번째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는 받기이다. 멋진 기분을 느껴라. 이미 받았을 때 느낄 감정을 느껴라. 지금 느껴라. 이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는 게 중요하다. 기분이 좋으면 원하는 것과 같은 주파수 때에 있기 때문이다. 감정이 중요하다. 당신이 뭔가를 그저 지성으로만 믿고 그와 연관된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의 인생에 나타나게 해줄 힘이 부족할지 모른다. 느껴야 한다. 먼저 요청하고 이미 받았다고 믿고 그런 다음에는 그저 좋은 기분을 느끼기만 하면 된다. 기분이 좋으면 받아들이는 주파수에 있게 된다. 온갖 좋은 것들과 같은 주파수에 들어가서 요청한 것을 받게 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다 될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연구하고 활용한다는 것은 이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을 느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찾는다는 뜻이다. 원하는 차가 있으면 가서 시승해보라. 원하는 집에 들어가 보라.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보고 그 느낌을 기억하라. 인생을 물살이 빠른 강이라고 상상해보라. 행동으로 뭔가 일어나게 할 때는 마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이 들 것이다. 힘이 들어 전쟁 같을 것이다. 우주가 보내는 것을 받기 위해 행동할 때는 물살을 따라 흐르는 느낌이 들 것이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듯 느껴질 터이다. 이것이 바로 영감을 받아 행동할 때 우주와 생명의 흐름을 따라갈 때의 느낌이다. 기회가 오면, 충동이 느껴지면, 직감적으로 뭔가 해야 한다고 느끼면 행동하라. 그게 당신이 할 일이다. 그거면 된다. 본능을 믿어라. 본능은 우주가 보내는 신호이다. 받아들이는 주파수에 있는 당신에게 우주가 보내는 통신이다. 직감이나 본능이 느껴지거든 그대로 따르라. 그러면 우주가 당신을 자석처럼 끌어당겨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받게 해주리라. 당신은 무엇이든 끌어당길 것이다.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끌어당기고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끌어당길 것이며 어떤 책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끌어당기리라. 자신이 어디에 끌리는지 주의하라. 끌리는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으면 당신도 그리로 끌려가고 그것도 당신에게 끌려올 테니 그것은 문자 그대로 당신을 통해서 실체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바로 법칙이다. 당신이 자석이고 무엇이든지 자신에게로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믿고 첫걸음을 내디뎌라. 계단의 처음과 끝을 다 보려고 하지 마라.
그냥 발을 내디뎌라. 멋진 일을 기대하라. 앞날에 멋진 인생이 창조될 것이다. 꽤 많이 읽어드렸는데요. 느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책의 내용을 뭐 믿고 안 믿고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해보고 안 해보고는 이제 뭐 자신의 몫인 거고요. 이 책에서 말하는 비밀이 무엇인지는 다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제가 요거 말고도 이제 요즘에 새로 나온 신간 더 해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소개해서 올릴 거예요. 흔한 자기계발서가 아닐까 해서 별로 관심을 갖질 않았었는데 많은 북튜버들이 많이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비슷한 면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조금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갔는데 그 책이 없는 거예요. 대출이 되고 또 예약까지 몇 사람이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살까 말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자기계발서는 제가 이렇게 여러 권 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빌려서 보고 좋은 거 있으면 내가 이렇게 따로 메모하고 요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라서. 근데 구입을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려니까 조금 그렇네요. 아무튼 그 더 해빙이라는 책도 조만간에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